안녕하세요. 20대, 30대, 40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언니들 잘 지내셨나요? 뽀따TV가 개국하고 첫 번째 컨텐츠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나이가 점점 들면 사실 뭐 10대, 20대는 청순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청순하기는 좀 어려워도 청초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컨텐츠로 제가 반투명 메이크업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은 여름이지만 앞으로 가을이 오면 피부는 금방 알아차리고 약간씩 건조해지거든요. 그럴 때 반투명 메이크업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원래 제 피부는 너무 건조해요 하는 건성 피부들이 있어요. 그런 피부들은 또 오늘 메이크업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투명 메이크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뽀따 언니 댓글에 보니까 프라이머 전에 뭐 바르세요? 우리도 알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바르냐면 요거를 바르고 있는데 소냄박의 타프 7 스킨이에요. 용량이 거의 짐승 용량이에요. 저는 이걸 쓰고 있거든요. 사실 토너라는 거는 클렌징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면서 다음 단계 흡수를 돕는 게 바로 토너예요. 근데 아침 화장에는 여러분들이 에센스를 쓰면 안 돼요. 경험해 보셨죠? 효연쌤, 아침 화장에 에센스를 쓰면 밀리죠? 어떤 때는 막 때같이 밀리면 다시 세수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가볍게 에센스가 들어있지만 아주 가벼운 워터 타입의 토너라서 저는 편하게 쓰고 있고요. 요거 다음에 쓰는 게 토너 다음에 저는 동국제약에서 나온 마데카 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마데카 크림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선크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크림이 있고,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여름이라서 선크림이 함유된 걸 쓰고 있어요. 요거는 UVB 뿐만 아니라 자외선 A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크림이라서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아침 화장에는 많은 걸 바르면 안 돼요. 간단하게 발라야 밀리지 않고 얇고 깨끗하게 화장이 되거든요. 예, 이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라이머 쓰셔야 된다고 막 주장했던 그 프라이머를 쓸 건데, 지금은 반투명 메이크업이라서 프라이머를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과 섞어서 쓸 거예요. 제가 쓰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조성아의 투투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한다고 그래서 다 살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도 갖고 있어요 리퀴드 파운데이션 그런 거랑 섞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요 정도 짜고,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소량을 요 정도예요. 이렇게 섞습니다. 반투명 메이크업은 약간 투명하면서도 이렇게 살짝 뽀샤시한 정도예요. 너무 두텁고 너무 화장했네 이런 느낌은 살짝 아니지만 굉장히 귀티나면서도 얌전하면서 예쁜, 그러면서도 또 화사함. 네, 한번 보셔요. 제가 블렌딩 할게요. 블렌딩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머의 기능이 약간은 희석되고요. 또 파운데이션 컬러도 약간은 희석이 돼요. 그래서 결국 파운데이션 색깔도 프라이머의 화이트랑 만나니까 조금은 더 어떤 빛이 나냐면 약간 옅은 바나나 속 색깔 같은 약간 옅은 그런 색깔이 나요. 저는 이 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금 더 차분하면서 예쁜 컬러가 된답니다. 제가 발라볼게요. 항상 바르실 때는 눈가, 얼굴 외곽 쪽부터 안쪽에 바르시고, 항상 토닥토닥과
쓰담쓰담을 같이 하는 거예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항상 입술이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프라이머를 입술위에 안 바르면 입술이 쉽게 지워져요. 그리고 코 부분, 코 옆에 모공, 눈 두덩이, 쌍꺼풀 주름 신경 써서 지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항상 목까지 약간은 그라데이션 하셔요. 아래까지 하면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목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내려가면서 그라데이션 해야 얼굴만 동동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메이크업은 입술 주변이 코 주변이랑 깨끗해야지 예뻐요. 자, 이렇게 되면 베이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요.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그 잡티가 있어요. 나는 여기 꼭 가리고 싶어. 저도 두세 군데 있거든요. 잡티 가려볼게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자매 메이크업에서 말씀드렸던 컨실러예요. 왜 꼭 그런 데 있어요. 남은 잘 모르는데 나는 거기 너무 가리고 싶어. 신경 쓰여. 그죠? 저는 여기에요. 만약에 붓에다 묻혀서 너무 양이 많이 묻혀졌을 때는 다른 데를 갔다가 다시 오면 돼요. 다른 데에 잡티를 가리고. 사람 심리가 너무 많이 묻혔을 때는 손이 확 가요. 그럴 것 같죠, 효연쌤? 그쵸? 근데 그러지 마시고 다른 데를 갔다가 오면 여기에 묻었던 게 없어지니까 다시 와서 피면 돼요. 이 컨실러도요. 워터 타입이 있잖아요. 리퀴드 타입이 있고. 근데 왜 리퀴드 타입을 안 쓰냐면 되도록 리퀴드 타입은 눈 밑 뭐 이런 데 가리기는 좋지만 다른 데 잡티는 컨실러 정도로는 안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딱딱한 고체형을 쓰면 바로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볼터치를 할 건데 여기서 볼터치가요. 잘 봐주세요. 꿀팁 정도가 아니라 로얄 젤리 팁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내자매에서 소개한 더 페이스 샵에 요거 3번이었죠. 요거를 많이 사셨을 거예요. 자, 이걸 쓰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상태예요. 그쵸? 근데 이걸 한참 쓰게 되면 요 상태가 돼요.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장자리만 남으면서 부셔져 버려요. 아이섀도우랑 볼터치랑 성분이나 모든 것이 효원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 것 같아요. 근데요, 같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볼터치가 조금 남은 것도 여러분들이 아이섀도우로 써도 되는 거예요. 반투명 메이크업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쓰느냐면 남은 거를 여러분 뾰족한 걸로 그냥 다 긁으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가장자리에 남은 거를 부시세요. 그런 다음에 볼터치를 말하자면 크림 볼터치를 만들 거예요. 이건 파우더리 하잖아요. 우리가 산 거는. 근데 크림 블러셔를 또 사고 또 약간 뭐 물꽃 블러셔 이래서 팔지만 그건 뭐가 제가 써보니까 좋지 않았냐면 물꽃 블러셔를 샀더니 아래 화장이 지워지는 거예요. 바르면서. 그리고 크림 블러셔를 샀더니 너무 또 끈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만들어 써버릇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블러셔 이렇게 한 조각을 이렇게 한 조각을 손바닥 위에 놓으시고요. 뭐랑 섞느냐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요 자외선 차단제 있죠? 요거랑 섞어 볼게요. 요걸 보여드릴 수 있나? 보여요. 네, 보이죠? 요거를 그냥 블렌딩 하세요. 편하게 손으로 블렌딩 하시고 항상 화장대 위에는 면봉, 물티슈, 그리고 크리넥스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타입이 되는 거예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사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도 우리 백화점에서 파는 색조도요. 이 컬러를 내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여러 개 사봤지만 블러셔가 안 예쁘면 얼굴이 꼬질꼬질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굉장히 얼굴이 동양인 피부에 화사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걸로 크림 블러셔를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폰지가 다이소 같은 데 가니까 막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도 싸더라고요. 제가 손가락 살짝 씻고, 그리고 이 컬러가 또 좋은 게 여러분 조금 과하게 발라도 과하지가 않아요. 예, 컬러 자체가 굉장히 은은하면서 발색력이 화사해요. 쌤 어때요? 완전 혜원쌤? 예뻐요. 그쵸? 자연스러워요. 이 컬러가 자연스러워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 블러셔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제가 사실 헤맸어요. 여러 브랜드를 다 다녀보고 크림 블러셔 예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블러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를 세울게요. 저희 식구가 저를 비롯해서 코가 생기다 말았기 때문에 코 세우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 그리고 반투명 메이크업이라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전에는 파우더를 이렇게 얇게 브러쉬로 발랐는데 반투명은 어느 정도 바르나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반투명은 되게 꼭 필요한 곳에만 파우더를 할 거예요. 지금 먼저 파우더를 해볼게요. 파우더 솔을, 브러쉬를 이렇게 큰 걸 쓰셔도 되고요. 우리 저번에 내 자매 메이크업에서는 이렇게 큰 브러쉬를 썼어요. 근데 오늘은 요거를 쓸 거예요. 네, 반투명 메이크업이라서 아주 소량을 쓸 거고, 부위도 아주 적게 할 거기 때문에요. 요 브러쉬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제가 다이소 브러쉬를 굉장히 여러 개를 사봤는데 다이소 브러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메이크업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다이소 아이라인도 좋아, 다이소 브러쉬도 좋아, 그렇게 얘기 다들 하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네, 세트로 5,000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파우더는 요거예요. 자외선 차단도 A, B 다 잡아주는 그런 파우더라서 마무리 파우더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어떠냐면요, 효연쌤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약간 핑크빛, 아주 너무너무 약간 핑크빛.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나는 너무 핑크빛, 제 얼굴이 약간 붉어서 그거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저번에 내자매에서 소개한 이니스프리 미네랄 극세사 팩트, 요거 있죠? 요거 얘랑 같이 섞어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살짝 묻혀서, 너무 번질되는 이마 부분 있죠? 이마도 전체 바르지 마세요. 반투명 메이크업이에요. 코 살짝 지나가고, 코는 T존 부위라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피지가. 그래서 살짝 잡아주고,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효원쌤 어딜까요? 코? 팔자주름. 어른들은 팔자주름이 다 있고 약간 쑥 들어가 보여서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을 얇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거의 T존은 다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입술 위. 나는 뭐만 먹으면 금방 입술이 지워져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이요. 살짝만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40, 50대, 60대 우리 언니들, 또 제 또래 위에 언니들은 눈 밑에를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다 발랐어. 그리고 눈도 지나갔어. 그리고 완전히 남았을 때 그때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 거의 여기에 소량 묻었을 때
아니면 꼭 안 해주셔도 돼요. 눈 아래는요. 예, 대신 눈 위에는 꼭 하셔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를 세워볼게요. 전에 스킨푸드의 케이크 피니쉬 1호가 단종됐어요, 품절됐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 뭘로 코를 세우면 좋을까 해서 찾았더니 같은 스킨푸드인데 슈가 믹스 하이라이터가 있더라고요. 색깔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아주 미세하게 아이보리 핑크와 그 옆에는 아이보리인데 아주 미세한 쉬머 정도의 펄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볼 같은데 모공이 큰 데는 펄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이마도. 근데 코는 살짝 지나가면 하이라이터 효과가 있어서 코가 오똑해 보여요. 자, 우리 얼굴이요. 폭이 이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T존 부위, 얼굴 중심 부위가 약간 밝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얼굴이 축소되어 보이고 갸름해 보여요. 제가 코를 살짝 바를게요. 요 정도 브러쉬로 바를게요. 나중에 브러쉬 특집 한번 할 때 브러쉬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항상 가루를 쓸 때는 한번 불어주셔도 됩니다. 이게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부드러우면서 오늘 왜 반투명 메이크업에 쓰인 그 파운데이션 있죠? 프라이머랑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썼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바나나 속살 같은 예쁜 컬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슷한 컬러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리는 너무 예쁜 컬러더라고요. 제가 발견하고 엄청 좋아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네, 이렇게 하고는 이제는 뭘 할까요? 눈을 한번 해볼게요. 내자매 의상실에서 소개한 여러분들 이거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이것도 좋고 이걸로 해도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나는 또 이런 색깔도 있어요 할 때는 그런 색을 쓰셔도 좋아요. 어떤 계열색을 쓸 거냐면 오늘은 이것도 그냥 이니스프리 거예요. 예, 가격도 저렴하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구입해 봤는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색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요게 손끝의 봄, 요거는 요거 살랑살랑 복숭아꽃, 그리고 요거는 흩날리는 살구꽃. 요즘에는 이름도 너무 특이하게 잘 짓는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자몽사탕이에요. 쌉쌀한 자몽사탕. 오늘은 요 4가지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요게 있다면 여기서도 요 흐린 핑크랑 아니면 요거는 약간 그 톤 다운된 핑크예요. 요거랑 아이보리랑 섞어 쓰셔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윗부분은 제가 총알 브러쉬로 복숭아꽃하고 손끝의 봄을 살짝 섞고 흩날리는 살구꽃도 살짝 섞고, 사실 제가 섀도우는 블렌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 컬러로 이렇게 바르는 그 깊이감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섞어봤어요.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나이가 젊었을 때는 쌍꺼풀을 진하게 바르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반원으로 흐려지고 그라데이션 하면 예쁘긴 해요. 근데 40대 중반 후반 50대가 되면 사실 우리 눈이 그렇게 아주 팽팽하고 젊은 느낌이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눈 두덩이 위에까지 섀도우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쌍꺼풀 라인에 발라볼게요. 올라가더라도 쌍꺼풀 라인 정도까지만. 네, 그 위로 가시지 말고 쌍꺼풀에서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거의 발색은 쌍꺼풀 정도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반대쪽도 할게요. 쌍꺼풀 끝쪽 부분에만 살랑살랑 복숭아꽃 약간 연보랏빛을 조금 더 했어요. 따로 섞어서 전체 쌍꺼풀 라인을 했고, 쌍꺼풀 끝부분 3분의 1 정도만 복숭아꽃 약간 라일락빛인데 그걸로 한 번 더 했어요.
네. 그리고 아래도 맞추어 주시면 돼요. 아래 할 때는 큰 브러쉬는 약간 불편해요. 예. 눈 아래 볼록한 부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아랫부분은 더 작은 브러쉬, 포인트 브러쉬 정도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손끝에 봄, 복숭아꽃, 살구꽃 색깔 3개 섞어서 할게요. 뒷부분에서부터 살짝 발라주고요. 애교살 아래로 넘치지 않게 그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살랑살랑 복숭아꽃 이 색깔 너무 예뻐요.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거를 끝부분에만 또 살짝 터치할게요. 가루가 얼굴에 떨어지면 펜브러쉬로 이렇게 닦으면 되지만 털어내면 되지만 귀찮잖아요. 사실 과정에서. 예, 한번 입으로 부시고 네, 전에 제가 눈물 한 방울 머금은 듯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미경언니가 눈물 머금어 또 막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할 건데 오늘은 그날은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를 썼냐면 네이처 리퍼블릭의 요거 35로라 핑크 33호를 썼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혹시 갖고 계셨던 화이트 펄이 있으면 그 화이트 펄을 그냥 쓰셔도 돼요. 저도 가지고 있던 화이트 펄이 하나 있어서 예, 그걸 발라볼게요. 아, 이건 어디 거냐면요. 이건 가격이 조금 있었어요. 슈에누라 건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사실 이런 거는 하나 사면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제가 오래 써서 약간 이렇게 부셔진 곳이 있네요. 오늘은 화이트만 써볼게요. 펄을 눈물 머금은 듯 바를 때는 절대적으로 두껍거나 길게 바르기보다는 얇고 살짝 지나가듯이 바르는 게 더 예뻐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붓을 사용하기보다는 펄이 잘 묻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팁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팁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나 파니까. 보이죠? 오늘은 얇고 약간 길게 그렸어요. 아이라인 할게요. 아이라인은 지난번에 사실 붓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붓타입으로.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붓타입이 좀 어려워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릴리 바이 레드의 매트 브라운을 찾아봤는데 얘도 너무 좋더라고요. 젤 타입인데 그리기도 편하고 절대 번지지 않아요. 예, 사실 고민이 늘 여기 너구리 되는 거, 번지는 거, 또 저녁까지 화장이 처음에 했던 거랑 달라지는 거,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요 아이라이너는 절대 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 리무버로는 잘 지워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뽀따가 가르쳐주는 메이크업에서는 아이라인을 전체를 다 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눈 타입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이 눈 전체 길이를 다 아이라인으로 그리면 눈이 더 작아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사실 50대가 되면 점점 눈이 어떻게 될까요? 살짝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끝에 3분의 1 정도만 그리는 게 훨씬 눈도 커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려볼게요. 너무 바깥쪽으로 가려고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나 정교하게 그리는 건 너무 어려워. 대충 그리셔도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아이라인은 그 위에 항상 컬러가 한번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반대쪽도 할게요. 이렇게 웃었을 때 자기, 예, 그 모양 그대로 가시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웃어보세요. 아이라인 위에 어떤 색이 갈 거냐면요. 쌉쌀한 자몽사탕. 예. 이렇게 네 컬러 중에서 가장 진한 이 컬러가 갈게요. 가늘고 얇은 붓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렸던 아이라인 위를 스치세요. 효원쌤, 우리 저번에는 와인 벽돌색 같은 게 올라갔던 거 기억하죠? 네. 내자매에서. 네. 여기서는 네, 쌉쌀한 자몽사탕, 네, 컬러가 거의 그 라인을 스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제가 눈 두덩이와 언더라인을 이렇게 한 벌로 컬러를 맞추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훨씬 뭐라 그럴까 좀 약간 품이 있는 정돈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아래도 그러면 자몽사탕 컬러로 발라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래 언더라인을 위랑 맞출 때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 많잖아요. 정확히 약간 가운데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부분. 네. 그냥 살짝 스치듯. 네. 위에 아이라인 그렸잖아요. 근데 아래 언더라인 아이라인은 안 그려요?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근데 사실 아래 언더라인을 그리면 굉장히 세 보여요. 인상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아래 언더라인을 그린다 그러면 정말 했나 안 했나 정도로 스쳐가는 정도예요. 예, 자몽 컬러 그 속에 발라도 되고 지금 제가 아까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느낌은 했나 안 했나 정도예요. 세게 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살짝 느낌은 다르죠. 스쳐가는 듯.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반투명 메이크업이라서 속눈썹 마스카라는 뽀따 언니는 항상 안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해도 투명 마스카라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투명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너무 마스카라를 진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투명으로 된 마스카라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썹 그려볼게요. 눈썹은 예, 전에 내자매 우리 메이크업 배울 때 썼던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브로우 키트 2호예요. 키트 2호. 내 눈썹에서 가장 진한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앞에서 3분의 1 떨어진 지점이에요. 저도 50대라 노안이 온지라 거울을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는 듯해서 네, 너무 끝을 정교하게 그리려고 안 해도 돼요. 요즘에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이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리고 남은 걸로 앞머리는 쓸어주세요. 남은 걸로 쓸어도 되게 충분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스크류 브러쉬.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요렇게 생긴. 네. 이거를 스크류
스큐류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나 다 팔아요. 예. 쌤, 이거는 다이소 거예요. 네. 반대쪽도 할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그린다고요? 앞에서 3분의 1 지점 떨어진 곳, 내 눈썹을 바라볼 때 가장 진한 부분에서 시작하세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묻혔는데 왜 진한 부분에서 시작해요? 그럼 거기가 너무 진해지지 않아요? 원래 내 눈썹을 쳐다봤을 때 가장 진한 부분이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렸을 때도 그 부분이 진해야 자연스러워요. 자기 헤어 컬러 쳐다보면서 블렌딩해서 끝은 너무 정교하게 안 빠져도 돼요. 다시 묻히지 말고 남은 걸로 앞머리 해주시고, 자, 스큐류 브러쉬를 썼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쪽은 지금 했죠? 효연쌤 어때요? 훨씬 자연스럽죠? 이쪽은 아직 선이 남아있죠, 그래도.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빗어주실 때 방향대로도 빗어주시고 반대 방향으로도 빗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겠죠? 하고 전에 눈썹 마스카라 우리 왜 내자매 메이크업에서 사용했잖아요. 오늘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큐류 브러쉬로만 반대 방향으로 빗어줬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반대 방향. 털이 이렇게 났잖아요. 방향이. 근데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그럼 훨씬 약간 서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돼요. 이제 입술 할게요. 오늘은 아리따움의 워터 틴트 4호예요. 틴트는 항상 입술에 반 정도 바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윗부분도 반 정도예요. 이 컬러는 칼라그램이라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틴트인데 이 컬러는 되게 이렇게 산뜻하면서 예쁘더라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는 근데 요거를 한 번 더 바르고 바른 건데 상관없어요. 요것만 먼저 바르셔도 되고 요걸 빼도 되고. 컬러가 약간 약해서 제가 요걸 한 번 더 바를게요. 항상 틴트를 바르실 때 색깔이 퍽 이렇게 잘 묻어요. 얘가 물 타입이기 때문에, 워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티슈에다가 한번 테스트 이렇게 하시고 양 조절을 꼭 하셔서 입술로 가져오셔야 이염이 안 돼요. 이염이 뭘까요? 이빨에 염색되는 게 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스틱, 저 이거 또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샤이 베이지. 내자매에서 소개했던 그거예요. 오늘은 이거랑 이건 메이크업 포레버 건데 나중에 호수는 선생님이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를게요. 약간 핑크빛이에요. 이건 베이지빛.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립스틱은 단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사실 블렌딩을 했었으면 완전히 다른 컬러로 변신을 하거든요. 왜? 뭔가 베이지를 샀는데 이 베이지에 살짝 핑크가 섞였으면 좋겠어. 이건 핑크인데 너무 핑크야. 살짝 베이지 빛이랑 섞였으면 좋겠어. 할 때 블렌딩 해서 쓰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컬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두 점을 찍으라고 했잖아요. 립그로스로. 그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오늘 소개하는 거는 요것도 되게 좋아요. 전에 우리 요거 더 페이스샵
내점에서 소개해드린 그 컬러랑 비슷한데 그 컬러보다 살짝 흐린 컬러예요. 보여드릴게요. 코드 거예요. 우리 왜 프라이머 코드 거였잖아요.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거고, 얘도 코드 건데 립그로스 컬러는 흐린 레드예요. 가장 입술에서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에 2점이라고 생각하고 바르시고 윗입술에 1점 정도. 립그로스를 입술 전체에 바르면 굉장히 뭐라 할까, 더 이렇게 투명 이게 아니라 더 이렇게 기름져 보이고 이상해요. 그리고 여름에 또 지금 바르면 더워 보이고. 그래서 항상 립그로스는 점으로 찍으세요. 2점, 아래 2점, 위에 1점. 가장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바르면 립그로스로도 충분하게 입술의 볼륨감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반투명 메이크업을 다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희원쌤 어때요? 너무 예뻐요. 화사해요. 네, 건조하시고 앞으로 가을이 오고 이제 피부는 너무나 금방 알아차려요. 환절기가 되면 벌써 속부터 당김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지난번에 내자매 메이크업 그것도 좋지만 그게 당기시는 분들은 반투명 메이크업으로 또 예쁘게 메이크업 하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생들, 제 또래 친구들, 그리고 언니들 잘 지내셨지요? 네, 뽀따TV 개국을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뽀따TV에서 이런 아이템으로 해주세요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네, 동국제약에 선크림이 함께 들어있는 마데카 크림을 보내드릴 거예요. 제 사비를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니까 많은 분들 제 영상 아래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